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한 쟁점을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그 전제가 되고 있는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음주 운전의 개념, 그리고 운전의 개념, 그리고 이 사례에서 주차장 관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장소,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 그리고 이 사례에서 관련되어진 증거 인멸, 그리고 이제 사기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핵심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 측정 거부, 골프장 간부, 직원 동원, 블랙박스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사실관계 간단하게 먼저 앞에 내용을 보시고 그 쟁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골프장 관계사 간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 음주 측정 거부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인천 모 골프장 관계사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간부 A씨와 직원 B씨 이 두 명에 대해서 구속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이제 기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한 것이고 불구속 기소가 아니고 이제 구속 영장을 받고 구속되어진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서두에 보시면 경찰 수사를 1차적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한 것이 여기서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측정 거부와 증거 인멸입니다. 일단 크게 이 두 가지고요. 검찰은 또 증거 인멸에 가담한 골프장 경비원과 보험 사기 범행을 공모한 또 다른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예, 그 골프장 경비원과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인천시 모 골프장 주차장에서 술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찍기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워딩으로 보면 모 골프장 주차장에서 술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주차장에서 술을 마셨고 주차장에서 운전을 했고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모든 일련의 사실관계는 주차장에서만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승용차를 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운전인데,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은 자동차 등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운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도로에 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성립이 돼서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상으로는 골프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골프장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하다가 골프장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음주를 한 차례로 운전을 계속해와서 주차장에서 이 술 마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주차장에서 사고가 야기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차장 내에서도 운전을 했고 주차장 내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의문이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 플러스 운전인데 음주는 수치가 0.030 이상이어야 됨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등을 그 자동차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운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수치가 나온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리를 할 건데, 이 A씨는 음주 측정을 이제 거부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측정 거부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에서 뭐 누군가의 신고로 등으로 인해서 인지를 해서 현장에서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음주 측정 거부, 불응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부를 했다는 얘기죠. 이 거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경찰관이 현장에 갔더니 운전자가 이제 적어도 외관이나 태도 등을 봤을 때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인 0.030% 이상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음주 측정 거부에 있어서 이 반드시 0.030% 이상에 있다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0.030% 이상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외관이나 태도 등 이러한 것들, 이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운전자가 얼굴이라든가 말하는 태도라든가 뭐 보행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음주 상태에 있고 이 외관을 봤을 때 0.030% 이상에 있을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그런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측정 요구를 했는데, 운전자는 이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술은 일단 마신 상태에 있는데 이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이미 운전이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서 술을 마셨고 그 마신 뭐 병 같은 거는 뭐 술병 뭐 치워버렸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음주의 그 상태가 0.030%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지만 운전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음주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주 상태는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운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운전을 하면서 그 운전 중에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과학적 증명은 승용차 내에 블랙박스 녹화 기록이 있다거나 또는 승용차가 이동한 이동 경로상에 CCTV 녹화 기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 증거를 이제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측정 요구를 했는데 측정 거부를 일단 결과적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그 이유는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이것은 이제 공용 서류이기 때문에 이걸 찢어버리면, 손괴시켜버리면 공용 서류 무효죄라고 해서 형법상에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별도의 또 범죄가 하나가 이제 성립이 된 것이죠. 여기서 측정 거부가 됐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체포 확인서를 훼손한 혐의, 공용 서류 무효죄, 이거에 대해서만 기소 재판에 넘겨달라라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따라서 검찰에 이제 송치한 겁니다. 검찰에 이제 그 사건을 보낸 것이죠. 사건을 송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기소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말라는 의견인데, 아까 서두에 보시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를 구속한 상태에서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법률을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 재판에 넘기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인데, 검찰은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보내라라고 이제 보완 수사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결국 재판에 넘긴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 등에게, A 씨는 누구냐면 아까 간부입니다. 간부 A 씨가 B 씨, 직원 B 씨, 일반 직원이겠죠. A 씨가 B 씨 등에게 시켜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사고 차량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그리고 그 자동차 이동로상에 있는 뭐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증거를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A씨가 B에게, A씨는 이제 자기의 이제 범죄인 거죠. 음주 측정 거부. 그거에 대해서 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부하 직원 B씨에게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증거인멸 그 교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죄에 사용이 되어진 증거를 인멸시키는 것이 증거인멸죄입니다. 그러니까 A씨 스스로 증거인멸을 했다. 이것은 이제 증거인멸죄는 성립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자기 범죄니까. 근데 B씨에게 이거를 이제 인멸시켜라라고, 이제 원래 B씨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그러한 이제 범죄 의사를 A씨가 이제 불어넣은 거죠. 형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B씨가 실행을 한 것이고 A씨는 그렇게 이제 그 시킨 거죠. 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A씨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것이고 B씨는 실행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 그리고 A씨 등이 같은 해 12월 교통사고 2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560여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보험사를 속였다. 보험사를 기망해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이제 사기죄죠. 그래서 보험사를 사기했기 때문에, 보험사를 이제 기망을 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A씨 등 4명은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2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 A씨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하고 음주 측정 그 거부가 일어나기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깔고 측정 거부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고까지도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이 측정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자면 음주 측정 거부, 물론 이제 이 사실관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보험 사기 뭐 이런 것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0.030% 이상에서 플러스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운전이다라는 것이고,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0.030% 이상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런 인정이 된다라는 그 판단은 외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제 음주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는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끝난 다음에, 운전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음주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전국적으로 검사가 재판에 기소하는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운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음주 측정 거부라고 하는 것은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음주한 채로 운전한 것도, 측정 거부한 것도, 사고가 발생한 것도 전부가 다 주차장에서만 발생했다면 행정처분은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일반적인 도로에서 운전을 해온 상태에서 또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사고 자체는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로에서는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결격 기간이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고가 만약에, 이 사고라고 하는 것도 도로에서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측정 거부의 전제가 되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고 자체도 도로에서 발생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2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순수하게 주차장에서, 이 워딩상으로 보면 명확하진 않지만 주차장에서 모든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여기서는 비록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고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에서 발생했지만 주차장 말고 그 전에 이미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속 왔고 주차장에서도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주차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는 이제 도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한 1년이 부과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와 부수적으로 이제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보험 사기에 관련한 문제를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